여러분, 짐 로저스 이러면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아는 투자의 대가죠. 예. 로저스 홀딩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짐 로저스가 진짜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울경제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위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은 시장 변동성이 크기는 크다. 그러나 곧 가라앉는다. 단기적인 악재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가는 악재고, 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으면 경제 위기, 심지어는 말입니다. 경제 공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경제 공황까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이 큰데 이 충격은 그만큼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토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군대를 파견 안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혼자 싸워야 돼요. 그죠? 우크라이나 혼자 싸우면서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든 상황이 단기간 만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짐 로저스는요, 이게 퀀텀 펀드라고 하나요? 실제 본인이 만들어서 10년 동안 42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또 짐 로저스는요,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혹은 2007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예측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짐 로저스의 경고는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종전이 되고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은. 결국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정적으로 오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플레이션을 또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이거를 들고 있어요. 부채 말입니다. 유동성 과잉이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위기를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월 달이니까 뭐 2년 하고도 한 달이 넘게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영세기업은 영세기업대로,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빚들도 엄청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예요.
2020년 12월에는 27조 7천억 달러였던 것이 2021년 12월에 딱 1년 만이죠. 딱 1년 만에 얼마가 됐습니까? 29조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적어도 2조 달러가 더 늘어난 거죠. 결국 이 과잉 유동성이 말입니다. 부채 폭발을 가지고 오고 이 부채 폭발이 인플레이션 폭발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 과잉이 위기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짐 로저스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서울경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했겠죠. 예, 짐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에 투자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부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대한민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한국 정시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지 못했고 한국에 투자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진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월가에 그리고 대투자가들이 대한민국을 딱 지칭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경고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이야기 아니면 중국 경제의 이야기였지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가 실제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부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부채 너무 많다.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민간 부채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부채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폭발의 위험은 진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도요.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을 엇박자식으로 돈을 뿌리잖아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행 또 한편으로는 국채를 사들여요. 더 신기한 거는 재정은 엄청나게 풀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유동성 위기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인플레이션은요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가 지금 짐 로저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짐 로저스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보는 대한민국과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틀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표현 자체도 그렇잖아요. 안타깝지만 한국에 투자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어떤 시기든 더 씌워져 있습니다. 더 씌워져 있습니다. 화려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말잔치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진실에 접근해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짐 로저스는요. 그러면 지금 뭘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에서 말입니다. 짐 로저스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자재 비중을 늘리겠다. 이거예요. 원자재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특히 말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원자재 비중에 대해서 투자를 늘릴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곡물이 폭등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곡물이 폭등할 거라는 이야기. 저는
결국 러시아발 인플레이션 커지고 그 커질 때 곡물에다 투자. 지금 밀 같은 경우는요. 밀이나 옥수수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ETF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금이나 은에 대한 것도요. 이미 가지고 있지만 만약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면 더 사들일 거다. 유동성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그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는 더 충격의 어떤 파고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저는 위기가 와더라도요. 투자는 일어나야 되고 짐 로저스가 이야기한 거 농업과 관련된 원자재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 특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농업과 관련된 원자재 비중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가격이 떨어진다면 지금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또 한 번 꿀팁을 얻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좀 기억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